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정재의 풍수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의 방을 꾸미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풍수 이야기를 나누면서 외풍수와 내풍수는 명확히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죠? 외풍수라는 것은 여러분들 주택 바깥에 산이라든가 건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외풍수고요. 내풍수라는 것은 여러분들 가정을 꾸미는 방법이 내풍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외풍수에서는 학자가 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바라보는 안산, 그러니까 정면에 보이는 산이 문필의 모양을 가진 끝이 뾰족한 문필봉이면 아주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옛날 이야기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건물들이 원체 많이 서 있고 그리고 고층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외풍수의 조건을 맞추기는 너무너무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하여서 더욱 중요시 여기는 것이 우리 조상님들이 집안을 꾸밀 때 썼던 내풍수의 요건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김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방과 현관을 꾸미는 방법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못 보신 분 있다면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고 오세요. 자,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 자녀의 방을 어떻게 꾸며야지만 되는가. 여러분들 왜 자녀분들 다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면 좋잖아, 그죠?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면 아주 좋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 그렇게 꾸밀 수 있는 그 방법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풍수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 선비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업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방을 꼭 이렇게 꾸며 주셔서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학업적으로도 크게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방은 건강을 말하고 그리고 학업을 말하는 금과 수의 기운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금과 수의 기운을 해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나 그런 위치는 바로잡아 주는 것이 좋은 것이죠. 금의 기운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학업을 말하기도 하는 그런 기운이니까 꼭 이 금의 기운이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자녀방을 꾸며주신다면 아주 좋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자녀의 방의 정리정돈 상태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이라는 오행 자체는 굉장히 단정하고 깔끔하면서 냉정하고 서늘한 기운을 말합니다. 이렇다는 것은 정리정돈이 아주 확실하게 잘 된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의 방에 정리정돈 상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를 먼저 판단해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들 자녀 방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자녀 방의 정리정돈 상태를 확실히 구분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방이 정리정돈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학업 상태는 제대로 성취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건강 상태 역시도 좋다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꼭 먼저 해야 될 것,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의 방의 정리정돈 상태를 확실하게 해주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악취가 나는 것들은 반드시 치워줘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여기에서도 또 중요한 것, 자녀 방에 휴지통이 있다면 꼭 뚜껑 달린 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로 책상을 한번 보시고요, 책상 주변에 혹시 유리로 된 제품이 없는가를 판단해 보도록 하세요. 만약에 유리로 된 제품이 있다면 당장 치우시도록 하시고요, 혹시 여기같이 이렇게 책상 위에 유리로 덮개가 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 부분은 두꺼운 천으로 덮어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유리로 둔다는 것은, 유리라는 제품 자체는 화와 토의 기운이 아주 강한 그런 형상이죠. 특히 화의 기운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녀의 방에 금의 기운을 손상시키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혹시 책상 주변에 유리컵이라든가 유리로 된 제품이 있다면 반드시 치워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책상 위에 유리로 이렇게 덮개가 있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천으로 덮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낮에 공부하는 빈도가 많다면 좋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대체로 저녁에 공부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이 유리 제품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잠자는 침실과 공부를 하는 공부방이 분리되어 있다면 참 좋을 것이나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자녀들이 대체적으로 방에서 공부를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자는 경우들이 많죠. 가능하면 자녀들의 눈에 친구들이 보이지 않도록 책상 배치를 해줘야만 됩니다. 친구라는 자체는 목과 화의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학업의 상태와 건강의 상태를 말하는 금의 기운과는 많이 배치되는 오행이죠.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책상에서 친구가 보이지 않는 등 쪽의 방향에 위치하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풍수학적으로 공부 잘할 수 있는 조건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여러분들 자녀의 책상이 목재의 밝은 계통의 책상이기보다 철제가 많이 섞인 어두운 계통의 책상이 아주 좋습니다. 밝은 계통과 목재의 기운은 목과 화를 말하는 거라서 금의 기운을 말하는 학업의 상태와 명예의 상태, 성취의 상태를 말하는 금과는 많이 배치되는 오행입니다. 만약 밝은 목재 계통의 책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위에 조금 어두운 계통의 두꺼운 천을 덮어 두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책상 위의 위치가 창문을 바라보고 있다면 반드시 벽 쪽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공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창문에서 들어오는 것은 강한 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금의 기운을 손상시켜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절대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의 방에 혹시 밝은 계통의 커튼이 쳐 있다면 약간 무겁고 어두운 계통의 커튼으로 바꾸십시오. 이것을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집에서 이렇게 밝은 상황에서 볼 때 하고요, 그리고 극장에서 어두운 상황에서 볼 때 하고 그 느낌과 그 기억력이 달라지죠. 이유는 집중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밝다라는 것은 집중력을 아무래도 흐트러뜨리고, 목과 화의 기운이라는 것은 항상 많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기운이고요, 동적인 기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금과 수의 기운은 정적인 기운이면서 차분하고 치밀한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목과 화의 기운이 강하게 된다는 것은 금과 수의 기운을 막아내는 그런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의 책상들이 밝은 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마음속에는 놀고 싶고 나가고 싶고 활동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득하게 정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해야 하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풍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조건들이 우리 선비분들이 학업을 하는 조건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요,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가능하면 책상 위에는 유리로 된 제품이나 밝은 계통의 물건들은 치우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책상의 위치는 절대로 창가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벽을 보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잠자는 친구와는 거리가 먼 것이 좋고, 그리고 눈에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신경 쓰셔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방 풍수에 맞게 잘 만들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늘 하는 일마다 성취를 이루고 건강을 유지해가는 그런 멋진 자녀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댓글 주시고요. 오늘 긴 시간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